저에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저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지금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TV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능력들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했던 곳은 저에게 가장 훌륭한 제 교육의 장은 이곳 보령이었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만 자손만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렌디피티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은 큰 결과를 낳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실험실에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서 이 다른 균들이 날아와서 그 시험관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상치 않았던 약품이 하나 발견된 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을 탔던 게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플레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플레밍이 물에 빠진 다른 어린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플레밍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학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때 자기가 구해줬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의대에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해줬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본인이 의대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그 약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마침 그 사람을 살린 게 페니실린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숙사에 대학생 2명이 있었는데요. 두 학생이 어느 날 우리 좀 시내에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의기투합해서 시내로 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그 마을에 와서 강연, 설교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제안합니다. 우리 술 마시는 거 포기하고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자. 다른 친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던 길 가자. 둘이 찢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교회로, 한 학생은 술 마시러. 무디 목사님을 만난 그 청년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갔던 그 친구는 40년 후에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만남입니다. 아마 그 대학생 대통령이 됐던 대학생에게도 무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도 예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그렇게 찾아오고 어떤 만남이 내 삶을 바꿉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주로 대전으로 다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대전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실망이 어렸을 때니까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간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실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선배가 한 명 저희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다니는 선배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선배님 중에 그런 선배님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은 아마 그날
다른 이야기를 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모의고사 잘 보고 어떻게 해야 학력고사 잘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는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딱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나 연대나 고대나 좋은 대학교에만 가면 과외해서 그 돈으로 혼자 충분히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날부터 제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잘 가면 나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고 그분을 만나서 그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갔던 대전이나 우리 공주 사대부고나 그런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그 선배님을 만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돌아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참 내가 왜 이 고등학교에 왔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대천고등학교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은 그때 대천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은 대천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 훨씬 잘했죠. 들어올 때 1등, 나갈 때도 1등. 저하고 서울대학교 같이 쳤다가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갔다가 제가 대학교 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 친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부 다 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서 서울대 법대 와가지고 언제 대학 다니고 언제 사법시험하고 언제 사법연수원 나오고 언제. 근데 어쨌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별 생각 없이 몇 년이 지날 때 저는 이제 군대 가야 될 나이가 됐고 그리고 군대에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군대에 대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 있다 그 친구가 판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어렸을 적 꿈은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법조인보다는 처음에 행정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무원이 돼서도 저는 한동안 제 꿈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됐지만 매년 사법시험은 몇백 명씩 붙었고 1년에 100명씩 판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누가 판사가 되든 부산에 있는 누가 서울대 법대 합격해서 판사가 되든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 옆에서 저하고 늘 누가 1등 하든지 겨루던 그 친구가 판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와서 언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언제 판사 될 거냐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 길을 가고 있을 때 먼저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보고 저희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도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대천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충분히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기수는 서울대학교에 7명을 갔나요?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정말 훌륭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것들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는가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는가.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가 와서 누군가를 만났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가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고등학교 때는 재수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를 하더라도 내가 법대를 가겠다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재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 10년을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먼저 판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서도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법대에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행정고시를 선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1년 늦게 가든 2년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 그대로 사법시험을 선택했으라면 저는 10년을 돌아오지 않고 훨씬 더 먼저 판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먼저 가기 위해서 1년 늦게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 재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방향을 달리해서 갔다가 결국은 저는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가 10년을 돌아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동안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가 다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m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미터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쯤 인생의 도전을 포기하셨습니까? 언제쯤 달리기를 포기하셨습니까? 더 이상 도전은 없으십니까? 늘 저를 돌아보면서 저보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해서 훨씬 더 앞에 가 있는 사람이 50m, 40m, 60m 지점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행정고시 하자고 달려들었으면 아마 저는 행정고시에 붙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붙었습니다.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 다 뭐 몇만 명 세워놓고 당신은 공부 이만큼 잘했으니까 무조건 사법시험을 봐야 되라고 다 줄 세워놓고 했었더라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미리 비켜주고 옆으로 비켜서 저와 경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치하면서 제가 공무원 할 때 경험했던 그것 또 판사할 때 경험했던 그것 그리고 제가 대천고등학교에 아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주 작은 시골에 산 밑에 있는 2개 반밖에 안 되는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글짓기 대회 나가면 너 나오라 그래서 글짓기 대회 나갈 수밖에 없었고 나가기 싫어도 미술대회 있으면 너 미술대회 나가라 그래서 미술대회 나갈 수밖에 없었고 웅변대회 나가라면 너 웅변대회 나가라 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전인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것이 지금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했던 경험도 판사 생활했던 그 경험도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판사로 됐을 때는 제가 10년을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있었으면 마지막 이 결론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어떤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연을 벗삼아서 느끼고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 탁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학교에서의 성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일 것입니다. 내 잠재력일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인지, 어느 곳이 최선인지는 저는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갖춰야 될 능력, 그리고 어쩌면 환경이 좀 더 좋지 않고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부족할수록 나에게 더 큰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디까지 키우는 게 목표이십니까? 특목고 보내는 것까지가 인생의 우리 자녀에 대한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보내는 것까지가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대기업 보내는 것까지가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100m로 하면 30m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자식을 책임지실 것입니까? 어디까지 부모가 우리 자식을 만들어내실 것입니까?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느 학교에 간다고, 어느 좋은 특목고에 간다고, 어느 대학에 간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내 태도에서, 내 생활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특목고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대기업에 보내더라도 여러분 자녀의 성공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려줘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은 엄마 아빠의 좋은 롤 모델입니다. 엄마 아빠의 좋은 롤 모델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는 결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키워주실 것입니까? 어디서 키우실 것입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치 않았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 55년을 살고 나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공무원을 거치고 판사를 거치고 지금 정치인이 된 이 시점에서 저에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저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지금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TV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능력들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했던 곳은, 저에게 가장 훌륭한 제 교육의 장은 이곳 보령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짧은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아까 무디 목사를 만났던 그 한 청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단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제 강의가, 오늘 저와의 만남이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